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오늘 한국장은 휴장이고요. 오늘 밤에 미국은 정상적으로 개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릴 미국장 마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말에서 한 월요일 아침 정도 사이에 제가 또 영상 한 편 또 올릴게요. 업로드 일정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상승의 재료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지난 역사를 좀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좀 잠시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때쯤 그죠? 지난 두 달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고 이 오르던 흐름을 이 반등 흐름을 중간에 탁 꺾어버린 게 8월 중순쯤인데 8월 중순쯤에 영국에서 CPI가 나왔는데 충격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뒤이어서 독일의 PPI가 나왔는데 충격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며칠 뒤에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 또한 좀 높게 나오면서 유로존의 긴축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죠. 그죠? 유로존의 긴축 우려가 좀 심각했죠. 그래서 이 8월 중순까지만 해도 50bp냐 아니면은 75bp 인상이냐 요거를 놓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22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75bp 인상을 어젯밤에 선택을 했습니다. 75bp 인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 지표만 놓고 보면 75bp 인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유로존은 75bp 인상을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에 있는 약한 고리들 이탈리아라든가 남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 때문에 얘네가 75bp 올리면은 디폴트 날까봐 혹은 뭐 어떤 기업들이 뭐 박살날까봐 싶어갖고 75bp 인상 결정을 굉장히 좀 머뭇머뭇거린 거였죠. 근데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남유럽이고 뭐시기고 간에 일단은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다. 인플레 잡자라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마음이 정해진 것을 확인을 한 그 22 통화정책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반응은 뭐 일단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반응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이제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고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달러가 안전자산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위험자산들은 박살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가 문제였었는데 어제 유로존이 75bp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75bp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좀 통화 정책의 속도를 좀 맞춰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주춤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좀 튀어 올랐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로 인해서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증시가 뭐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걸 좀 살펴보자면은 그래도 좀 주춤주춤 하던 때가 좀 있긴 있었어요. 좀 장 초반에 좀 75bp 인상 이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긴축 우려가 심각하네 라면서 좀 주춤주춤 하는 때도 있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이 환율 시장 쪽의 반응을 조금 더 크게 좀 인식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저항 자리 뭐 3990 S&P 뭐 그런 자리들을 돌파한 척 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자리가 12,300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돌파한 척 했으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S&P건 나스닥이건 지금 아무튼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좀 보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요. 충분히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추세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3,900짜리에서 반등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뭐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반등이 뭐 완전히 하락세가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아무튼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야 봐라 다중바닥형이네 여기도 바닥에서 다중바닥형이네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자리에 대해서 좀 잘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자리에서 적당한 반등을 해주고 있다고요. 이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뭐 이쪽에 뭐 바닥 여러 개, 여기쯤 지금 이 반등을 하는 위치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럴듯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보시는 분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 적당한 자리에서 지금 매수세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상승 베팅하고 싶다, 그리고 난 주식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지금 반등이 시작한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주식 상승이나 뭐 아니면 뭐 주식 매수, 뭐 지수 상방 베팅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여전히 이 중장기적인 추세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큰 방향성에 대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바닥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자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이 아래쪽으로 유리한 거는 일단 사실입니다. 아래쪽으로 이 내려오던 이런 흐름을 완전히 극복했냐? 아직까지 그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은 극복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이 75bp 인상하고 나서 처음에 좀 주춤주춤 하더니 결과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어젯밤에 그래서 장중에 급락했다가 다시 다 되돌렸죠. 어떤 매수세의 등장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음봉이라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은 매수세가 등장하긴 등장한 거죠.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착하진 못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매수세가 등장한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긴 있죠. 얘도 조금 더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증시 분위기는 이러했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까지만 좀 볼까요? 변동성 지수는 이 보시다시피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7자리에 대한 저항을 의식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야 될 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큰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거면 27을 돌파한 척 하겠죠. 근데 지금 27에서 저항을 누적하고 계속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빅스는 좀 더 죽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22 통화정책회의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좀 변했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이 채권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무작정 환호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물론 환호의 개념이 주식시장과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응이 어떻겠어요? 유로존에서 75bp 올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올린 거긴 하거든요. 야, 경제가 침체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75bp를 올렸대 라는 거는 어쨌든 좀 굉장한 일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리들이 좀 많이 좀 오르기 시작했고요. 미국 금리, 뭐 유럽 금리, 독일 금리, 이탈리아 금리 하여튼 다 같이 좀 오르긴 했고, 이거 자체로만 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긴 어렵지만은 요거는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유로존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난 거니까 유로존 쪽의 금리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독일 금리라든가 뭐 아니면 이탈리아 금리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일단 다 같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독일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 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어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금리들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저항 자리에 대부분 다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한 척하고 레벨업을 하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좀 전에 그죠? 미국 금리도 그래요.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거 이쯤까지 올라왔으면 여기 3.5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 돌파한 착하고 추가 랠리 가능성도 충분히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금리를 좀 빨리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금리 상단부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이제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긴 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금리들이 올라가는 게 약한 고리들, 지금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약한 고리들을 이 박살 내는데 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 어쨌든 채권 시장은 좀 비교적 논리적으로 잘 얘도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탈리아와 독일의 어떤 금리 차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일단 이런 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금리 차가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증시는 혹은 위험 자산들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지만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들이 좀 불규칙하게 좀 이탈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금리가 올랐고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고 이러니까 금리 차이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점들이 이야기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일부 좀 채권 시장은 반영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은 얼마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엄청나게 위험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 어젯밤에 증시는 환호했고 위험 자산들이 환호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긴축 우려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젯밤 이 위험 자산들이 환호했던 거는 달러 강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환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뭐 75bp를 올렸다라고 해서 야 이제 긴축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긴축 우려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어젯밤은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잔칫날이었잖아요. 어젯밤은 일종의 뭐 도장 찍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날 정도는 뭐 환호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계속 쫄아 있던 거 어떤 뭐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뭐 선반영이란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긴축 우려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자산 시장은 환호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반응들은 얼추 달러 그죠? 달러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장 초반에 막 급등하다가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는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유럽도 좀 주춤하고 미국 증시도 주춤하고 달러도 오히려 올랐었는데 75bp 올리고 나서 약간 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좀 장 초반에 반응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장 개장 전에 미국장 개장 전에 어떤 야 75bp 올리니까 경기 침체 난다 그런 걸 약간 반영해서 장 초반에 좀 증시 좀 하락하고 달러 좀 오르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75bp 올렸던 게 그죠 그런 게 이 달러 약세를 불러오는 요인이긴 하니까 결과적으로 달러는 어젯밤에 미국 장중이 되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달러가 내려오는 사이에 이제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는 다 같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잘 움직여 준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 하락해야 될 때에서 일단 뭐 정확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락 진행 중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방향성 전환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로화 같은 경우 안 봐도 뭐 뻔하죠. 안 봐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 뭐 중요한 저항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있습니다. 아직 그 중요한 저항 자리를 넘진 않아서 얘도 뭐 탄력적으로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할 수는 없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조금 더 올라오겠다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증시의 반등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살펴보면은 되겠고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이슈들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일단 어제 그래서 뭐 긴축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로존이 75bp를 올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9월 달에 미국도 75bp 올리는 거를 시장 사람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유럽도 75나 올렸는데 미국이 75를 못 올리겠어? 라는 식의 생각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 75bp 인상 확률이 이제 86%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9월 달에 75bp 미국도 올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거 여기에 칸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50bp, 75bp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100bp 인상도 가능성을 하나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생각해 보시면 그잖아요, 그죠? 그 경기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유로존도 그랬는데 미국이 75bp밖에 안 올리면은 그죠? 이쯤이면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뭐 어쨌든
솔직히 100bp 올리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뭐 75bp 인상을 이제 9월 달에 미국 75bp 인상을 거의 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제 유로존이 올린 걸 보고 미국 FOMC 반응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거 파월의장한테 뭐 희망을 줬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떤 명분을 준 거죠. 네. 지금까지는 뭐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75bp 올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있었을 텐데 유럽도 저만큼 올렸잖아 우리도 간다 이런 식으로 파월의장한테 어떤 75bp 인상을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이 정도로 좀 어젯밤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가르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그 기자회견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금리 올리긴 할 거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앙은행장이라는 사람이 경기 둔화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더라고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태그네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원래 써야 될 텐데 스태그플레이션 쓰면 이제 난리 나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표현을 못 썼고 경기 둔화, 뭐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이 사람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더라고요. 경기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을 보시면 75bp가 노말은 아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75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75를 올렸는데 다음번에는 50으로 올릴지 75를 올릴지 몰라.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 써 있더라? 여기 써 있죠. 22년 하반기와 23년 1분기에 약간의 스태그네이션을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유로화가 구조적으로 이게 약세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어려울 거라고 한다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또 그리고 다음번에도 우린 75를 올린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달러가 좀 아니 그 유로화 약세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다음번에는 75를 못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죠? 하여튼 달러 강세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 유로화 약세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의장도 어제 나와서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뭐 뻔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뭐 우린 계속 인플레를 어떻게 할 거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조금 더 목소리에 아마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존 그 경기가 안 좋다는 유로존에서도 75로 올렸으니까 야 우리 미국은 더 많이 올려야지. 미국도 더욱더 인플레를 열심히 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 아마 목소리 힘 들어가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점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파월 의장은 맨날 평상시에 하던 이야기만 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용과 물가 안정 책무는 상충하지 않는다. 하여튼 요즘 파월의장 참 재밌습니다. 추석에 아주 큰 웃음을 주시는 아주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은 다 된 것 같고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미국장 오늘 밤 미국장 마감하고 또 이제 그 미국장 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